이런 버릇없는 X. 내가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며느리가 집안 꼴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도 뻔뻔하네. 저는 노예가 아니에요. 며느리가 무슨 하녀예요? 사람을 이렇게 부려먹고 맨날 무시하고 욕하고 시어머니한테 맞춰서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어요. 이런 싸가지 없는 X. 너 같은 애가 감히 우리 집 며느리 노릇을 하겠다고? 당장 이 집에서 꺼져. 그래요. 나갈게요. 근데 한 가지만 확실히 알아두세요. 앞으로 저한테 도움받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착각이었어요. 남편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시댁과의 결혼이 될 줄은 몰랐어요. 참고 살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결국 난 나를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택했어요.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자는 참고 살아야 할까요? 이혼은 정말 실패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혜라고 합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제 어린 시절은 전라남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보냈어요. 서울에서 태어나 자란 친구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풍경일 거예요. 우리 동네는 버스도 하루에 몇 번 안 다녔고 학교까지 걸어가는 길은 늘 산길이었죠. 비 오는 날이면 신발이 지늘게 빠지고 겨울이면 입김을 호호 불며 언손을 주머니에 넣고 등굣길을 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우리 집은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는 홀로 저를 키우느라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남의 집 청소부터 시작해서 반찬 장사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죠. 가끔 친구 집에 놀러 가면 따뜻한 난방이 들어오는 방에서 가족들이 함께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부러워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서울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마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저도 어머니처럼 힘들게 살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공부에 모든 걸 걸었어요. 학교가 끝나면 도서관에 가서 닫는 시간까지 공부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새벽까지 문제집을 풀었어요. 친구들은 넌 너무 독하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저는 공부가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노력한 덕분에 저는 결국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서울대에 간다는 건 우리 마을에서 거의 기적 같은 일이었거든요. 저는 드디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인 S전자에 입사했어요. 처음에는 꿈만 같았죠. 연봉도 괜찮았고 주변에서도 너 성공했다 라며 축하해줬어요. 하지만 막상 일을 시작해 보니 현실은 달랐어요. 매일 밤 10시 넘어서야 퇴근하는 건 기본이었고 주말에도 일할 때가 많았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참을만 했어요. 젊을 때 고생해야 한다는 말도 많이 들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점점 지쳐갔어요. 고향 친구들은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가정을 꾸려가는데 저는 회사 집회사만 반복하는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연애할 시간도 없고 친구들과 만나도 피곤해서 금방 집에 가고 싶어질 때가 많았어요. 그런 저에게도 연애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바로 민호를 만난 거죠. 그는 저보다 3살 많았고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첫인상부터 너무 좋았어요. 성격도 밝고 대화도 잘 통했고 무엇보다 저처럼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는 저에게 늘 지혜야. 너 정말 대단해.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이 멋있어라고 말해줬어요. 그 말이 너무 힘이 됐어요. 우리는 빠르게 가까워졌고 연애를 하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회사 생활로 힘들어도 퇴근 후 민호를 만나면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주말에는 같이 맛집도 가고 여행도 다니면서 미래를 꿈꾸곤 했어요. 저는 이 사람이면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연애 2년 만에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어요. 양가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렸고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부터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민호의 부모님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었어요. 결혼하면 여자가 집안일을 해야 한다거나 며느리는 시댁을 우선해야 한다는 말씀을 자연스럽게 하셨죠. 저는 처음에는 그냥 흘려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말들이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결혼 후 저는 단순히 민호와 결혼한 게 아니라 그의 가족과도 결혼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시댁에서는 명절마다 당연하다는 듯이 저에게 모든 준비를 맡겼고 주말마다 시부모님을 뵈러 가야 했어요. 저는 회사에서도 힘들게 일하는데 집에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민호가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는 늘 우리 부모님은 원래 그런 분들이야. 조금만 참아줘라고 말할 뿐이었어요. 저는 점점 지쳐갔고 이 결혼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성공을 꿈꾸며 열심히 살았어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부했고 좋은 직장을 얻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까지 했어요. 그런데 결혼 후의 현실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달랐어요. 저는 결혼을 하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점점 제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직장에서는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서는 시댁의 기대에 맞춰 살아야 하고 남편은 그런 저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한국 사회에서 며느리로 살아가는 현실인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결혼 준비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살면 다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넘겼어요. 하지만 신혼 생활이 시작되면서 저는 점점 내가 결혼을 잘한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한숨을 푹 쉬셨어요. 처음엔 그냥 긴장하신 건가 했죠. 그런데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어머니가 던진 첫 마디가 아직도 기억나요. 몸이 왜 이렇게 작아? 이런 체격으로 애는 낳을 수 있겠어?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아직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애부터 걱정하신다고? 순간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싶어서 그냥 웃으며 넘겼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저는 시댁에서 며느리로서 평가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시댁에서 저희 부부를 불렀어요. 처음엔 그냥 가족끼리 밥 한 끼 먹자는 자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저를 주방으로 부르시더니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녁은 내가 차려야지. 우리 집에서는 며느리가 요리를 배우면서 가족을 챙기는 법을 익히는 거야. 솔직히 당황했어요. 저희 엄마도 제가 요리를 잘한다고 칭찬할 정도였고 결혼 전에도 자주 요리를 해왔으니까 자신이 없진 않았어요. 그래도 시댁에서 처음 만드는 거니 신경 써서 했죠. 열심히 잡채도 만들고 된장찌개도 끓이고 생선도 구웠어요. 시댁에서 좋아할 만한 한식 위주로 준비했어요. 그런데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밥상 앞에서 시어머니는 반찬을 몇 개 집어먹더니 젓가락을 내려놓으면서 한숨을 쉬셨어요. 이게 무슨 맛이야? 간이 왜 이래? 여자가 요리를 이 정도밖에 못하면 남편 밥은 어떻게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앞으로 더 배우면서 맛을 맞춰볼게요. 부족한 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시면서 민호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민호야, 내가 앞으로 고생 좀 하겠다. 내 아내가
밥을 이 정도밖에 못하면 어떡하니? 그 순간 남편이 뭐라고 할지 기대했어요. 그런데 민호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저를 쳐다보더니 그냥 밥만 먹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시댁에서는 제가 점점 집안일 담당이 되어 가고 있었어요. 매번 시댁에 갈 때마다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가게 됐고 명절이 다가오면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는 가족이니까 이런 일은 당연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가족이라면서 왜 저만 힘든 걸까요? 왜 시누이들은 TV를 보고 남편은 아버님과 대화하는데 저는 주방에서 혼자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야 할까요? 한 번은 용기를 내서 민호에게 말했어요. 민호야, 나 솔직히 좀 힘들어. 나도 직장 다니는데 시댁 올 때마다 나만 집안일 하는 거 부담스러워. 그러자 민호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원래 좀 그런 분이야.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적당히 맞춰줘. 오랜만에 오는데 좀만 참으면 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짜 서러웠어요. 저는 가족이 되려고 노력하는데 왜 저만 참고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결혼 전에는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한다고 생각했어요. 원하는 대학교에 갔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어요. 하지만 결혼 후에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어떤 옷을 입을지, 주말에 뭘 할지, 심지어 아이 계획까지도 전부 시댁의 기준에 맞춰야 했어요. 제가 원하는 게 뭐였는지도 점점 잊혀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결혼한 지 겨우 3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신혼생활에 적응할 새도 없이 시어머니는 벌써부터 아이 이야기로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던지는 말인 줄 알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들은 제 목을 조여 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시댁에서 저녁을 먹던 중이었어요. 다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쳐다보시더니 한마디 하셨어요. 지혜야, 너네는 언제쯤 좋은 소식 들려줄 거니?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저도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거든요. 아직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어머니, 저희는 아직 서로에게 더 집중하고 싶어요. 저는 일도 좀 더 안정되고 나서.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말을 끊고 한숨을 쉬시더니 젓가락을 식탁에 탁 내려놓으셨어요. 아니, 내가 회사 다니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며느리 들어오면 당연히 손주부터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아니, 당연하다고. 저한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인생 계획인데 시어머니한테는 그저 며느리니까 당연한 일이었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아이를 안 낳겠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저희 계획대로 하고 싶어서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면서 저를 쳐다보시더니 민호에게 시선을 돌리셨어요. 민호야, 내 와이프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 내가 제대로 말 안 했나 보구나. 애 낳고 키우는 게 여자가 할 일이라는 걸 말해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남편이 뭐라고 할지 궁금했어요. 그래도 설마 이 상황에서 저를 지켜주지 않을까? 그런데 민호는 한숨을 쉬면서 저를 바라보더니 지혜야, 그냥 조금만 이해해줘. 엄마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답답했어요. 아니, 우리 가정을 위해서라니? 아이를 낳는 건 제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인데 왜 제 의견은 무시되는 걸까요? 민호야, 너도 알잖아. 나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맡고 있고 우리 둘 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아이 얘기를 꺼내는 거야? 그러자 민호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조용히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잘 말해서 이해시키면 되잖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은 내 편이 아니구나.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더 노골적으로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시댁에 갈 때마다 이 동네에 누가 또 임신했다더라. 내 친구들도 다 애 낳고 잘 살던데 같은 말들을 은근슬쩍 던지셨어요. 한 번은 어머니 친구분들이 집에 오셨는데 저를 보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며느리가 참 말랐네. 이래서야 애를 잘 낳겠어? 그 말에 시어머니가 맞장구를 치셨어요. 그러니까요. 요즘 애들은 애 안 낳으려고만 하고 핑계가 많다니까요. 저는 정말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어요.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우리 부부의 선택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계속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처럼 취급받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저는 민호에게 다시 말했어요. 민호야, 나 솔직히 너무 스트레스 받아. 엄마가 나한테 애 낳는 걸 이렇게 압박하시는 거 너무 힘들어. 그런데 민호는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엄마 세대분들은 원래 저렇게 말씀하시잖아. 아니, 너는 맨날 그 말만 하잖아. 그냥 흘려들으라고. 나는 맨날 혼자 감당해야 해. 너는 엄마한테 한마디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만 참으라고 하는 건데. 민호는 짜증난다는 듯이 핸들을 탁 잡으며 말했어요. 지혜야, 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엄마가 너 싫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너도 나중에 애 낳으면 이해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말이 안 나왔어요. 저는 힘들어서 남편에게 털어놓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너는 예민하다는 말뿐이었어요. 전 결혼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인생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 후에는 나라는 존재가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원하지 않는 걸 해야 하고 제 인생 계획도 조정해야 하고 제 의견보다 시댁의 의견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되어 가고 있었어요. 결혼 후 1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저 시어머니와의 작은 의견 차이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시겠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점점 며느리라는 이름 아래 모든 걸 참아야 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날은 1월 초, 겨울이라 날씨가 유난히 추웠어요.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진 날이었어요. 주말이라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부르셨어요. 거실에서 TV를 보던 시누이와 남편은 그대로 앉아 있었고 저만 불려나갔죠. 지혜야, 저 방에 있는 겨울 이불 좀 빨아와.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이불이라면 당연히 세탁기가 있는 세탁소에 맡기거나 집에 있는 세탁기를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이불이 너무 두꺼운데 그냥 세탁기로 돌릴까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리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세탁기로 하면 제대로 안 빨린다. 손으로 비벼야 깨끗해. 순간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것도 한겨울에 얼음장 같은 물로 이불을 손빨래하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다시 물었어요. 어머니, 요즘은 웬만한 이불도 세탁기로 잘 빨리는데 그냥 돌리는 게 어떨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면서 한마디 툭 던지셨어요. 아이고, 참나. 내가 이렇게 게을러서야 어디 며느리 노릇을 하겠니?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문제야.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하지만 여태껏 참아왔으니 오늘도 참고 넘어가야 하나 고민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여자가 그렇게 게을러 빠지면
남편이 질려서 도망가. 이러다 내 남편한테 버림받아도 할 말 없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안에서 뚝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저는 참을 만큼 참았어요. 명절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쳤고 시댁에 가면 주방에서 혼자 일했고 아이 문제로 스트레스 받아도 참고 넘겼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세탁통을 잡고 있던 손을 힘껏 풀어버렸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물이 가득 찬 대야를 바닥에 내던졌어요. 쏴! 차가운 물이 바닥으로 튀면서 거실까지 번졌어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사람은 노예가 아니에요. 저한테 하녀처럼 일 시키시려면 차라리 돈 주고 가사 도우미를 부르세요.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어요. TV를 보던 시누이도 남편도 모두 저를 쳐다봤어요. 시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저를 보며 소리치셨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 감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해. 며느리니까 다 참아야 해요. 며느리니까 집안일은 무조건 해야 해요. 저는 사람이고 저도 제 삶이 있어요.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더니 화가 나서 손을 부들부들 떠셨어요. 이런 버릇없는 것,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그런데 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짐을 챙겨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저도 나가고 싶었어요. 어머니 같은 분 밑에서 며느리로 사느니 그냥 제 삶을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온 후 남편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민호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지혜야, 너 오늘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한테 그럴 필요까지 있었어?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너는 왜 맨날 엄마 편만 들어? 나는 내가 내 편이 되어줄 줄 알았어. 그러자 민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만 참으면 되잖아. 괜히 일을 키워서 왜 이러는데. 그 순간 모든 감정이 무너져 내렸어요. 민호야,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너랑 결혼한 게 아니라 너희 집안이랑 결혼한 기분이야. 민호는 말없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묻고 싶었어요. 너 나랑 결혼한 거야? 아니면 엄마랑 결혼한 거야? 하지만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결혼 1년 만에 이혼을 결심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너무한 걸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었어요. 저는 단지 제 자신을 지키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한국 사회에서 며느리라는 이유로 여자는 너무 많은 걸 희생해야 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제 저는 오로지 나를 위해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꼭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이 소중한 걸 포기하면서까지 결혼을 유지할 필요는 없어요. 집을 나올 때 저는 빈손이었어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어요. 시댁에서 나오는 순간 차가운 겨울 공기가 온몸을 감쌌지만 오히려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어요. 이제야 진짜 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남편과의 추억이 남아있는 곳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회사에서도 마침 광주지사에 빈자리가 있었고 저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발령을 신청했어요. 광주에서의 첫날 원룸에 들어가 짐을 풀었을 때 갑자기 현실이 실감나기 시작했어요. 혼자 남았다는 것, 이제부터 모든 걸 제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 하지만 그게 두렵기보다는 오히려 설렜어요. 새로운 곳에서 저는 다시 태어나기로 결심했어요.
이혼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나 자신을 위한 투자였어요. 회사 일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퇴근 후엔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업무 관련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어요. 주말에도 쉬지 않았어요. 광주의 도서관과 카페를 오가며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업계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각종 세미나와 네트워킹 행사에도 참석했어요. 한 번은 회사 동료가 물었어요. 지혜 씨, 요즘 왜 이렇게 바빠요? 연애라도 하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그냥 나한테 투자하는 중이에요. 그렇게 2년이 흘렀어요. 광주로 온 지 2년 만에 저는 프로젝트 매니저로 승진했어요. 처음 승진 발표가 나던 날 제 이름이 불리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회사를 다닌 지 8년 만에 첫 승진이었고 무엇보다 저 혼자 힘으로 이뤄낸 성과였어요. 이혼 후 내가 뭘 할 수 있겠냐며 비아냥대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전 남편 민호도 생각났어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봤어요? 난 잘 살고 있어요. 승진 축하 자리에 갔을 때 상사가 저에게 술잔을 건네며 말했어요. 지혜 씨, 요즘 너무 열심히 하더라. 이 자리까지 온 거 다 본인 노력 덕분이야. 축하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결혼이 내 인생을 망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 솔직히 말하면 이혼 직후에는 저도 흔들렸어요. 한국 사회에서 이혼녀라는 타이틀이 주는 부담을 알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이혼이 실패가 아니라는 걸. 실패란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억지로 이어가는 것 아닐까요? 지금 저는 제 힘으로 돈을 벌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게 진짜 성공 아닐까요? 가끔 시댁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어요. 전 남편 민호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간섭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요. 새로 사귄 여자친구와도 결국 헤어졌대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민호와 계속 살았다면 나는 지금도 그 집에서 숨죽이며 살고 있었겠지. 그리고 그때 확신했어요. 이혼은 내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걸 다시 묻고 싶다. 혹시라도 이 글을 읽고 있는 누군가가 저처럼 고민하고 있다면 꼭 말해주고 싶어요. 이혼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더 나아질 수도 있어. 지금도 저는 매일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요. 이혼 후 3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저는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처음엔 저도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주말에 혼자 카페에 앉아 있으면 문득 내가 진짜 잘한 선택일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확신이 생겼어요. 나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민호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그날은 가을이었어요. 10월 말 선선한 바람이 불던 날이었죠. 회사에서 주최하는 업계 네트워킹 행사에 참석했어요. 저는 이제 광주지사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자리 잡았고 이번 행사는 저에게도 중요한 자리였어요. 회의실 안에서 여러 사람들과 인사하고 있을 때 문득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민호. 순간 심장이 한번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가슴이 아프거나 미련이 남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민호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는 예전보다 더 초췌해 보였어요.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었고 어딘가 힘없는 표정이었어요. 그를 보며 문득 떠올랐어요. 저 사람은 아직도 시어머니의 간섭 속에서 살고 있을까? 그런데 마침 민호가 저를 발견했어요. 눈을 크게 뜨더니 순간 말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민호가 다가왔어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지혜야, 오랜만이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러게, 오랜만이다. 그는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한마디를 던졌어요. 잘 지냈어. 그 말에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그가 걱정하는 말투로 묻는 게 조금 어이없었어요. 그는 제가 없으면 제가 무너질 줄 알았을까? 그래서 저는 눈을 마주보며 자신있게 말했어요. 아니, 그냥 잘 지낸 게 아니라 지금이 내 인생에서 제일 좋아. 민호는 순간 말이 없었어요. 잠시 정적이 흐른 후 민호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너무 미안했어. 저는 별 감정 없이 대답했어요. 뭐가 미안한데? 그때 내가 내 편을 들어줬어야 했는데 엄마 말만 들었던 거. 그때는 몰랐어. 너한테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는 순간 피식 웃었어요. 그걸 이제야 알았어? 민호는 당황한 듯 표정을 굳히더니 뭔가 말을 하려다가 멈췄어요. 저는 그냥 덤덤했어요. 민호야, 너 미안하다고 말해도 난 아무렇지도 않아. 이미 다 지난 일이거든. 민호는 다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혜야, 혹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말에 저는 순간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아주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었어요. 아니,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반짝였어요. 저는 예전처럼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온전히 나로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민호와의 대화는 끝났지만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아. 이제 나만의 삶을 살아갈 거야. 그리고 저는 자신있게 내일을 향해 걸어 나갔어요. 이혼 후 시간이 꽤 흘렀어요. 저는 제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고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몇 개월 후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오랜만에 서울로 올라와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친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기에 퇴근 후 바로 병문안을 갔어요. 서울의 한 대형 병원. 환자와 보호자로 가득한 병동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전 시어머니.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어요. 예전에 당당하고 날카롭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살도 많이 빠지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저를 발견한 시어머니는 순간 당황한 듯하더니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시어머니가 힘없이 말했어요. 지혜야. 그 목소리가 너무 낯설었어요. 예전에는 언제나 저를 꼬집거나 지적하던 그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마치 오랜만에 만난 딸을 부르는 것처럼 나지막한 목소리였어요. 여긴 무슨 일로 왔니?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친구 병문안 왔어요. 시어머니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 넌 여전히 잘 살고 있구나. 그 말에 저는 피식 웃고 싶었어요. 여전이라니? 내가 망가질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 하지만 웃지는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어요. 시어머니는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잘못했지? 순간 놀랐어요. 그 자존심 강하던 시어머니가 직접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해 라는 말이라도 하고 싶었을 텐데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너무 늦었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저는 잠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저 남은 시간 어머니가 후회 없이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어요. 조용히 인사한 뒤 천천히 돌아섰어요.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제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분명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시어머니를 미워했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런 감정도 없었어요. 이제 저는 제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분의 인생을 살아갈 뿐이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가벼웠어요. 이제는 정말로 끝났어요. 더 이상 미움도 후회도 원망도 없었어요. 그저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어요. 그리고 저는 기분 좋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시작했어요. 이혼을 했다고 하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봐요. 그래도 참고 살았으면 어땠을까? 결혼 생활이 원래 다 그런 거야. 내가 좀만 더 인내했으면 달라졌을 수도 있잖아. 여자가 혼자 살아서 뭐 하려고. 나이 들면 외로울 텐데.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웃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행복은 참고 버티는 게 아니에요. 참는 게 행복일까? 만약 그때 이혼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아마 지금도 시댁에서 겨울 이불을 손빨래하고 있겠죠. 여전히 시어머니 눈치를 보면서 제 인생이 아니라 남의 기대 속에서 살고 있겠죠. 남편이 내 편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혼자 상처받고 있었겠죠. 이게 정말 행복일까요? 누군가는 말해요. 결혼은 원래 그런 거야. 다들 그렇게 살아. 하지만 저는 묻고 싶어요. 그럼 나는, 내 행복은? 왜 나는 내 인생을 포기해야 해요? 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이혼 후 저는 제 힘으로 돈을 벌었고 제가 원하는 곳에서 살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가끔 혼자 늦은 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생각해요. 내가 그때 용기 내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순간을 누릴 수 있었을까? 아니요. 그때 내가 참기만 했다면 저는 아직도 제 감정을 숨기면서 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저는 누구의 딸도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온전히 나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제가 원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 중에 저처럼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묻고 싶어요. 참는 게 정말 정답일까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고 견뎌야만 할까요? 자신을 희생해야만 가족이 행복해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자가 참고 살아야 한다는 말은 이제 틀렸어요. 여자도 자기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